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찬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정의, 실력편 문제, 연습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각의 정의, 그중에서 호도법, 일반 각의 정의, 각이 음수이거나 뭐 2분의 8보다 큰 경우도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삼각함수, 삼각비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각이 실수 전체였을 때로 확장하는 개념. 자, 이걸 토대로 실력편 문제 조금 까다롭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7-4번. 길이가 A인 선분 AB가 그 연장선 위의 점 O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였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 AB가 있는데 이 AB가 그 위의 점 O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게 쓸고 지나가잖아. 그래서 선분 AB가 통과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고 지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S라고 했을 때 질문이 선분 AB의 중점 M, 이게 M입니다. 이 M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S는 AL임을 보이십시오. 자, 뭐 엄청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가 주어져 있고 어떤 문자는 없는지를 보는데 현재 요 식 안에는 세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뭐 요 A도 A는 들어가 있군요. 쏘리. 그리고 뭐 반지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식을 어떻게 세울까 봤더니 일단은 부채꼴의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요 길이를 모르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S는 어떻게 구합니까? S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A 더하기 R의 제곱 세타에서 빼기 2분의 1에 R제곱의 세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뭐 당연한 거잖아 이게. 이 넓이 구하는 과정은 큰 부채꼴에 작은 거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2분의 1에 세타로 묶어내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A제곱 2AR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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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니까 A제곱 더하기 2AR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자, 또 하나 이거를 세타 없애 R 없애 뭘로 표현해야 돼? 바로 L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L이 뭐냐면은 이 길이가 L이 되는 겁니다. 그럼 L은 R 세타 맞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길이가.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2분의 A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L은 뭡니까? R 더하기 2분의 A가 반지름이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구하는 건데 요거랑 관련 지어서 봤더니 A가 있네. 아, 이 식은요. 2분의 1의 세타에 A가 있고요. A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이 식을 2로 묶어내면은 A 그지? R 더하기 2분의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A로 묶어내면은 2R 더하기 A인데 2로 한 번 더 묶어내니까 R 더하기 2분의 A가 되고 왜 그렇게 묶었냐고 물어보시면요. 여기 주어진 요 세타랑 여기 R 더하기 2분의 A를 갖다 곱하게 되면은 R 더하기 2분의 A의 세타가 바로 L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자리에다가는 L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애고 없애니까 A가 남기 때문에 정답은 AL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걸 이제 나중에 대학 과정 가서 선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냥 적분도 아직 미적분도 안 배우는데 고등과정의 적분을 배우고 대학 과정에서 이렇게 선적분을 배우면은 이렇게 공면을 따라서 적분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거 길이에다가 요걸 길을 곱하게 되면 이 넓이가 나오는구나. 자, 좋아요. 7-5번. 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외부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BQ 길이가 0.29야. B부터 요 Q까지 길이가 0.29. 그 다음에 문제가 Q부터 D까지 길이가 0.31로 표현되어 있네. 질문이 각 P하고 그 다음에 각 Q의 값을 더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이런 상태가 나오면 이런 개념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호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원의 반지름이면은
이 호의 길이가 만약에 L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이 반지름 길이가 지금 1인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반드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중심각 L은 R 세타에 의해서 LR과 R하면 중심각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길이는 반지름 1이니까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야? L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L하고 똑같은 거야, 길이가. 중심각이 L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똑같은 거야. 자, 또 하나의 특징.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시면은요. 우리가 알기로 이 각은 이 각과 이 각, 이거 어떤 동일한 현에 대해서, 동일한 호에 대해서 이걸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이 두 점에 대해서 원주각 한 점 잡게 되면은 항상 원주각이라고 부르고 중학교 때 원주각은 이 점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똑같더라. 또 하나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는 2대 1이다. 그래서 이 중심각은요, 원주각은요, 2분의 L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쌤, 길이가 각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야. 길이도 실수고요. 각도도 실수기 때문에 그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원주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각이 얼마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값이 2분의 0.29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 각이 얼마입니까? 2분의 0.3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잘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두 개 구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생긴 사각형 뭐입니까? 사각형? 이 사각형에서 두 각 더하는 거니까 봐봐. 쌤이 지금 각 P를 갖다가 알파라고 놓고요. 각 Q를 갖다가 베타라고 놓으면 질문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360도 또는 2파이가 되는 거 알겠니?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요 각이 2분의 0.29니까 그럼 요 각은 뭡니까? 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에서 180도 파이에서 빼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2분의 0.2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0.3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한 값이 문제에서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2파이랑 파이가 사라지네. 질문이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정답은 2분의 0.29 더하기 0.3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0.6이니까 정답은 0.3이 되겠습니다. 0.3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뭐 라디안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사실 라디안이 안 써도 돼요. 각은 실수야, 실수.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각의 단위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호도법으로 쓰는 단위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인 각은 실수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를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몇 라디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쓰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좋아요. 7-6번.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 반지름 길이가 1인 부채꼴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내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오, 그렇네.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가 문제에서 2세타인가 봐. 거기에 반지름 길이 R인 게 내접하고 있다는 뜻은 여기에 전부 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대강 이런 느낌이네. 뭐 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호에 지금 당연히 중심에 접하고 있겠죠. 접점이 3개입니다. 3개. 여기 접하고 있고 여기 접하고 있고 여기 접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질문이 R을 세타를 써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요 지금 작은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이 등장을 하는데 잠깐 봐볼까? 얘들아, 원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서로 지금 외접하고 있어요. 외접이에요. 외접. 외접하고 있고요.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은 이 외접하는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어떤 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형의 어떤 기하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작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요 둘을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접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뭐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생긴 접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가 둘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점하고 접점 연결해도 얘랑 수직이고요. 이 점하고 접점 연결해도 수직이니까 일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이 R이고요. 스몰 R이니까 두 외접하는 경우에 요 둘 사이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표현하면 D는 대문자 R에서 소문자 R을 더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원이 내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어요. 내접하는 거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중심이고요. 얘가 중심이면은 지금 요 점에서 지금 한 점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하면은 수직이고요. 여기서 연결해도 수직이므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원의 중심 사이를 D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거죠. 요 길이가 뭡니까? R입니다. 요 길이가 뭡니까? 스몰 R이라서 이것도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외접원의 반지름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는 게 바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거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은 원의 중심이잖아. 접하는 건 당연히 연결하게 되면 수직되는 거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죠. 여기다가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또 수직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훨씬 중요한 게 이 점이 얘가 사실은 엄청 커다란 원에 작은 원이 내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중심과 얘 중심과 얘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R을 구하는 문제죠. 요 R. 그런데 요 점은요. 이 원에 대해서 이렇게 원 밖의 점이고요. 거기에 접선을 그었으므로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합동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각이 세타가 되고 요 각도 세타가 됩니다. 왜 합동입니까? 요 길이 R로 똑같고요. 요 길이는 공통이고요. 여기 직각이니까 RHS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은 잘 봐봐 이제 상황함수야. 이 길이가 R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자, 그냥 잘 모르겠으면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뭐냐면은요. 여기다 이게 x라고 x. x분의 r이야. 그래서 그래서 x가 뭐냐면은요. 사인 세타분의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를 곱하고 사인 세타로 나누시고. 됐습니까? 또는 그냥 한 방에 이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사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r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 r을 구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r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r을 더하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인 뭐가 나옵니까? 문제에서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니까 이게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 거야? 여기서도 길이가 뭡니까?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을 연결한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D였잖아요. D. 이 D는 뭡니까? 큰 원의 반지름 1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R을 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지금 R을 구하는 거니까 자 R은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분자 분모의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네, 여기는 똑같이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타가 30도일 때 내접원의 넓이와 부채꼴 넓이의 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세타가 30도니까 30도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네. 지워버릴까요? 네.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2분의 3분의 2분의 1 해서 구하는 게 없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타가 30도일 때. 그리고 이게 얼마가 됩니까? 60도가 되는 60도가. 3분의 파이. 그래서 질문이 내접원의 넓이. 자, R이 얼마라고 방금? 3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파이가 내접원의 넓이죠. R 제곱 세타. R.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꼴 넓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맞아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큰 원의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것 대 이것의 비를 물어본 문제에서 9분의 파이 대 6분의 파이를 물어본 거니까 없어지고 54 곱하게 되면은 6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는 값이 2대 3.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7번. 자, 얘는 이제 수학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뭐 무슨 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삼각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그 개념을 살짝 빌려와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현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고3 과정까지 가서 나중에 뭐 논술 준비하거나 뭐 대학별고사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그냥 이 자체를 갖다 봐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PQ가 점 P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원에 이런 직선이 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PQ가 PA 호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동글동글한 호의 길이야. 그러니까 PA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 길인 거예요. 요 길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게 아까 선생님 사이클로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떤 자전거 바퀴가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가. 선생님 요 점을 갖다가 P라고 해볼까요? 이 점부터 A라고 해볼게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림 좀 작나요?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뭐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 생각해보세요. 굴러가면은 현재 이제 요 점이 뭐 요 점을 갖다가 B라고 하면은 얘 굴러가면은 얘 이렇게 굴러가니까 이 A라는 점이 여기로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B는 지금 여기에 있고. 한마디로 얘 굴러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간 길이는 여기서 또 요 길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랑 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요 길이랑 길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말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길이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야. 이런 거잖아. 우리가 자동차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 자동차가 움직인 걸 이런 걸 갖다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자동차의 바퀴가 회전하는 거의 회전수 곱하기 자동차 바퀴의 한 바퀴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질문이 각 POA가 3분의 파이일 때 점 Q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 이론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원에서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하고요. 잘 봐요. 자, 원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의 X좌표하고 Y좌표를 이렇게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얻어진 요각 세타, 그리고 요 반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다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그 원상의 어떤 점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등각 세타라고 하면 이 X랑 Y를 갖다가 R하고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알기로 사인 세타가 뭡니까? 요 길이분의 Y좌표잖아요. R분의 Y좌표야.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요, R분의 X좌표야.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Y좌표를 뭐라고 하면 R사인 세타라고 표현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X좌표를요, R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 Y를 말하는 과정에서 뭐를 써도 되냐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원상의 임의의 점을 이 세타에 대한 변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점 P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반지름이 1이니까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1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 경우는 뭐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삼각함수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니까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 Q를 표현하는 거지, Q. 이 Q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점 P에 대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긴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직각으로 만드시면은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 선분 PQ 길이가 얼마냐면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부채꼴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되므로 R은 1이고 세타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길이가 3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각을 구해볼까요? 잘 보세요.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이 각이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 맞습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각이 얼마가 됩니까? 동일하게 3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요 각이 3분의 파이인가 이거기.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이고 요 각도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니?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 알겠어요? 자, 이 길이가 3분의 파이고요. 이 각이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다시. 자, 선생님이 요 수선에 말하던 H라고 놓으면은 옮겨 써볼게요. 3분 PH가 얼마냐면요.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 3분의 파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인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 거야? 이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특수각이니까 뭐 사실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길이비를 2대 1대 루트 3. 그러면은 자, 그럼 HQ는 얼마입니까? 3분 HQ가 얼마입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에다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 돼요? 6분의 루트 3파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이 뭐야? Q를 구하는 거잖아. Q는 X좌표는 P의 X좌표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P의 X좌표가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6분의 루트 3파이. 그 다음에 Q의 Y좌표는요. P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그래서 P의 Y좌표가 얼마야? 문제에서 2분의 루트 3에서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전거 바퀴 굴러갈 때를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뭐 실제로 정확하게는 사이클로이드는 아니고 나중에 좀 너무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문이과 공통 과목인데 너무 현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원상의 임의의 점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됐니?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8번. 중심이 5인 단위원을 얘들아 단위원이 뭐니? 단위원이 뭐니?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백등분해 때 그걸 차례대로 P1, P2, P3, P4 했대. 자, 요렇게 원이 있으면 그 중심이 원점인 원을 백등분을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각 P1, O, P2. P1이 1,0이야. 여기가 P1인가, 여기가. 여기가 P2가 있겠지, 이게 P2. P3가 있겠지. 이렇게. 이걸 백등분한 거야, 백등분. 그래서 질문이 P1, O, P2. 요 가 갖다가 세타라고 한 겁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세타 얼마입니까? 100분의 2파이. 설명값이 50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일단. 백등분했으니까 중심각도 백등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이 뭐냐?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점점점 코사인 99세타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제일 많은 백등분했으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 점이 뭐가 되겠어요? 백등분 P100, P99. 그치? P1, P2, P3, 점점점 마지막이 잠깐만요. 점이 100개야? 100개지. P1, P2, P3. 여기가 P
P100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P100. P99.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자, 근데 질문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방금 직전에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요. 현재 이 원상에 있는 점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문제가. 근데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떤 원이 있으면 그 원상의 임의의 점을 중심각을 통해서 반지름 R점을 표현하면 이 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R이 만약에 1이면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서 이 코사인 세타의 수학적 의미는 X좌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긴 뭐 수선을 그어가지고 이때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뭐냐면은 바로 그냥 코사인 세타인 거야.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P2의 X좌표인 거야. 뭐가? 아, 이게 P2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하학적 의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코사인 2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은요. 이번에는 요 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2세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 바닥에 수선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또 요 길이가 뭐예요?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의 수학적 의미는 P3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알겠니? 그 다음은요, P4에, P5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P100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99인지 100인지 잘 봐야 돼요. P100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세요 이런 문제인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더하지? X좌표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잘 봐보세요. 잘 보세요. 어차피 이 100등분하면은 요렇게 그으시면은요. 또 요렇게 그으시면은 이런 점들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반원을 50등분하고 50등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P1이면 이 점이 뭐일 수밖에 없냐면 P50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이 P의 52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이 P의 53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야. P2의 X좌표는 P52의 X좌표랑 무슨 관계야? 서로 상쇄가 되는 거야. 크긴 같고 부호가 반대될 겁니다. 이거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이 점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면 자 P2부터 P100까지 X좌표를 싹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벌어지는 거야. P2의 X좌표랑 P52의 X좌표가 서로 상쇄가 되는 거야. 더한 거기 때문에. P3의 X좌표랑 P53의 X좌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P100의 X좌표는 뭐랑 사라질까요? P50의 X좌표랑 P100의 X좌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게 되느냐?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딱 봐봐요. P2부터 P100까지면 뭐가 없어? P1이 없지, P1이. 그럼 P1의 X좌표는 이거잖아. 그리고 P51의 X좌표 이거잖아요. 요거 두 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문제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최종 정답은 P51의 X좌표하고 답이 똑같은 거야. 왜냐면 나머지 99개 중에서 98개는 서로 사라지는 거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남는 거지. 이게 지금 답이 100개가 아니라 99예요. 세타부터 99세타까지. 그래서 그 남는 게 뭡니까? P51인 거야. 그게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죠. 뭐 또는 이렇게 됩니다. P1의 X좌표부터 P100의 X좌표까지를 싹 다 더하면 사라져. 그 100개가 서로 다 대칭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P100의 X좌표가 P1의 X좌표가 1이니까 그지? P1부터 P100까지 더하면 사라지는데 P1의 X좌표가 1이고 이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돼야지만 더하면은 0이 되는 거. 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 첫 번째 단원이었기 때문에 좀 가벼웠었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단원을 배웠던 내용들은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호도법, 뭐 삼각함수,
그다음 원상의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과정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점점점 복잡해진 게 나와요. 다음 시간은 뭐 가계 변형, 그 다음에 뭐 제곱과 관련된 삼각함수의 어떤 공식, 그래서 뒤에 가서 삼각 함수, 방정식, 부등식, 또 이제 과목을 따른다는 거 하면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후수 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자, 선생님 다음 8단원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